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에이터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 크리에이터를 N잡, 투잡 등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금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채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금은 처음에는 정말 어렵지만 깊게 알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세무 지식은 알고 시작하셔야 나중에 세금 폭탄, 가산세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설명은 이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즉 1인 미디어 창작자를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까요?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명시해 놓은 것과 같이 대표적으로 유튜버나 BJ를 크리에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에이터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낯선 이름의 세금을 세 가지나 내야 한다니 막막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크리에이터는 법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면세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면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과세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일반과 간이를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이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의 차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나누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볼드체가 되어 있는 인적 고용관계, 물적 시설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고용관계란 편집자나 촬영 담당자, 작가 등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물적 시설이란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등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혼자서 별도 스튜디오 임차 없이 집에서 촬영, 편집, 대본 등을 작성하고 영상을 올리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씩 나누어서 연 2회 신고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개의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을 예정신고기간, 뒷부분을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예정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 전기납부금액의 절반을 고지해 줍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 모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제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착실히 하셨거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셨다면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보면 내가 신고한 매출액이 사업소득으로 이미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신고하면 되는데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설명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가 신경 써야 할 세금은 원천세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세를 떼이고 돈을 지급받았다면 크리에이터는 바로 원천세를 떼는 주체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점점 성장하다 보면 혼자 촬영 등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촬영이나 편집 등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정규직으로 직원을 뽑게 되면 매달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원천징수했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이외에도 게스트를 초대하고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3% 혹은 8.8%의 원천징수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 등을 지급한 후에 지급한 금액을 비용 처리할 경우 탈세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도 불가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원천세는 자칫 놓치기 쉬우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크리에이터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